자, 그러면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도 19위부터 공개합니다. 모르면 당한다. 방콕 소액 사기. 세계 여행자들의 성지이자 한국인들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곳 3위에 빛나는 나라 태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는요, 모르면 무조건 당하는 소액 사기 수법들을 낱낱이 파헤쳐 왔는데요. 방콕을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가는 곳이죠. 카오산 로드와 왕궁 근처에 당신을 노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지? 두 분도 네, 잘 아시잖아요, 카오산에서 방콕. 가봤는데. 네. 저기 기억나시나요? 왕궁 앞이네요. 그렇죠. 네. 저렇게 비둘기가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인상 좋은 아저씨나 아줌마가 비둘기 모이가 든 봉지들을 던져줍니다. 이거 비둘기 주세요. 이러고 던져주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비둘기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순간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내놔! 이러면서 우리말로? 네. 자, 비둘기 모이값으로 300에서 500바트, 무려 10,000원에서 16,000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아유. 아니 모이 봉지를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 봉지를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분들이 수법이 발전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나가는 여행객에게 모이 봉지를 건넵니다. 이때 여행객들이 봉지를 안 받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만 봉지가 땅에 떨어지면 너 때문에 땅에 떨어졌잖아! 이렇게 웃기면서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태국 여행 카페에도 피해 사례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기차기를 연습하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딱 했을 때 땅에 떨어지면 돈을 요구한다는 거 아니야? 그때 가볍게 제기를 딱 차가지고 탁 잡아서 딱 들이면 네. 그냥 10,000원 정이 난다. 애쓴다, 진짜. 네. 근데 이게 소액이에요. 소액인데 이런 거 당하면 굉장히 그냥 기분이 기분 나쁘지. 나쁘거든요. 나쁘지. 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외국인들이 당하기 쉬운 사기 범죄에 대해서 당부한 내용인데요. 일명 왕궁은 휴일 사기 수법입니다. 여행객들이 왕궁을 관광하려고 할 때 무척 친절해 보이는 현지인이 다가와 그랜드 팰리스 클로즈! 왕궁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곧 팔로우 미 하면서 더 좋은 곳이 있다고 나만 따라오라면서 안내를 자처하는데요. 벌써 느낌이 안 좋다. 그렇죠. 하지만 이때 무심코 따라간다면 절대 가면 안 되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행사나 보석 가게 등에 들어가서요. 값싼 보석을 아주 비싸게 강매하거나 허접한 수상보트 같은 여행 투어를 이용하게 하고 바가지를 씌운다고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이번에 18위 공개합니다. 런던에서는 이것을 꺼내지 말라. 자, 영상 보실까요? 뭐죠? 눈 깜짝할 새 손 안에서 사라진 저 물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특히 영국 런던에서 스마트폰 날치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일어난 스마트폰 날치기 사건은 무려 4,600여 건으로 5년 새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엄청나네. 예. 그죠? 보통 범죄 타깃은 길에서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검색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의를 주변을 보죠. 네. 놓치게 되죠. 아니 이거는 사실 누구나 하는 행동이잖아요. 길에서 맞아요. 뭐 연락 오거나 그러면 그죠. 답장할 수도 있고. 관광객들은 또 이거 맵을 찾아가기 때문에 지도 찾아봐야지. 바로 이때 훅 하고 오토바이 날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인도 안쪽에서 통화하더라도요. 소매치기가 스마트폰을 확 낚아채서 그대로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법을 귀에 못 박히게 들은 런던어들은 길에서 통화할 땐 너무나 당연하게 핸즈프리나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할 정도로. 그럼 되는군요. 근데 우린 여행객들이잖아요. 그렇죠. 여행지에서 마구 들뜬단 말이죠. 표정 자체가 네. 그럼 와 빅벤 여기 어디야? 와 웨스트민스터 사원 와 가져가는 거죠. 사진 찍으려고 들고 있는데 가지고 진짜 황당하겠다. 자, 그리고 이 표지판이 보이면 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저 사진은 런던 내에 스마트폰 절도가 일어났던 지역에 세우는 표지판인데요. 일단 저 표지판이 보인다 싶으면 스마트폰은 가방 안에 쏙 봉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조심을 했는데도 스마트폰을 이미 도난당했다. 자, 그러면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기능을 꼭 실행하십시오. 일명 킬 스위치. 여행 전에 미리 이 킬 스위치가 작동하게, 즉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두면요. 도난 시 정보 삭제나 초기화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탈리아는 아니고 저는 이제 외국 가서 휴대전화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태국이었던 것 같아요. 3일 만에 휴대폰이 어디서 이제 켜졌는지 돌아오더라고요. 저기 터키 이스탄불에서. 어머나. 글로 가자는 거야? 예. 태국에서? 그래서 제가 정말 가고 싶던 이스탄불 여행을 제 휴대전화가 대신하는 걸 보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원격 삭제 버튼을 눌렀죠. 잘했어요. 잘 껐어요. 예. 내 연락처 저기 터키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요. 전화 오겠지 뭐. 전 기자 맞아요. 전화 오겠지 뭐. 자,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17위 공개합니다. 미국 내 총기 사고 1위 도시는 바다와 같은 미시간 호수가 펼쳐진 바람의 도시. 인생 야경을 볼 수 있는 윌리스 타워. 뉴욕, LA에 이어 미국 3대 도시로 불리는 곳 시카고입니다. 자, 근데 이 관광 도시의 다른 이름은 바로 미국 내 총기 사고 1위 도시라는 겁니다. 시카고는 작년 한 해 동안 총기 사건이 약 3,550건, 그리고 피해자는 무려 4,330여 명. 하루 평균 12명이 총에 맞았고요. 그중에 2명이나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심하다. 매일매일. 그리고 올해도 4월까지의 총기 사건이 약 3,500건. 작년보다 사건 수가 무려 5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최근에도 초등학생들의 소풍 장소에 그만 갱들이 쏜 총알이 날아들어서 7살, 12살 어린아이들이 총상을 입기도 했고요. 저건 진짜. 지난 헬로윈데이에도 사소한 다툼과 묻지마 총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카고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 즉 갱단들 때문입니다. 90년대부터 시카고에서 활동한 악명 높은 갱단, 포코너 허슬러, 또 라이벌 갱단을 거침없이 살해하는 것으로 유명한 호보스. 이들이 구역 싸움과 마약 거래를 하면서 총기를 난사하고요. 이때 이웃과 주민들, 즉 선량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사실 무법천지인 거 아닙니까? 시카고 좀 듣기만 하면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더 취재를 해온 겁니다. 네. 절대 뭐 가지 마셔라 이런 의미로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시카고 내 총기 사고율의 90%를 맡고 있는 곳이 바로 남서부 지역입니다. 이곳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앵글우드, 사우스 쇼어 등이 포함된 남부 사우스 사이드 지역이나 서부의 오스틴 지역은요. 갱단들의 총기 사건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곳이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16위 공개합니다. 여행객 접근 금지! 브라질의 파벨라. 정열과 축구, 그리고 삼바의 나라 브라질에서도 시드니, 나폴리와 함께 세계 3대 미항 도시로 불리는 리우데자네이루. 그리고 사진이나 방송에서 한 번쯤 보셨죠? 이 거대 예수상. 비서주상은 꼭 가봐야죠. 그러니까요. 이 리우데자네이루의 코르코바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1년 내내 여행객들이 끊이지 않는 관광의 도시인데요. 관광 도시의 모습만 생각하고 리우데자네이루에 가셨다가는 정말 큰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종 폭력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6,248명. 최근에 리우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2%가 리우주를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행이나 출장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한 가지는 꼭 당부를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브라질 내 도시 중에 접근 금지 지역, 그 파벨라를 가지 마오. 자, 여기서 파벨라는 브라질 도심에 위치한 빈민가를 말하는데요. 브라질 최대 마약 소굴로 불리는 바르깅냐, 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자딤 그라마초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런 파벨라가 얼마나 위험하느냐, 지난 8월에 한 영국인 일가족이 실수로 빈민가에 들어갔다가 갱단에게 총을 맞아서 부상을 입었고요. 아유. 지난 10월에는 한 파벨라의 마약 조직과 대치 중이던 경찰의 총에 맞아서 스페인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진짜 위험한 곳이고 이게 뭐 작은 호기심이라도 발동을 해가지고 저희 가서는 좀 안 되겠다. 웬만하면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데 가면은 꼭 파벨라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더 드리자면 혹시 브라질 여행을 찾아보시다가 파벨라 투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런 곳들은요. 일반 파벨라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파벨라 중에 제일 큰 호싱야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They Don't Care About U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였던 산타 마르타가 대표적인 파벨라 어우, 투어지인데요. 이쁘다. 그렇죠. 저렇게 이쁘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동피랑만 거거든요. 같다.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런데 이런 데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2시간 정도 현지 가이드와 함께 마을을 투어하는 건데요. 그런데 단 이때는 허용된 장소에서만 사진을 찍는다.
꼭 가이드를 따라 이동한다 등 이런 수칙을 잘 지켜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 월드컵 기간에 이제 브라질에 네. 이제 촬영을 갔었는데 코파카바나, 이파나마 이런 해변을 바로 앞에 두고 안 가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녁에 연예인 몇 명이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갔어요. 나갔는데 재밌게 이제 맥주 마시면서 어울려서 막 놀고 하다가 정신없이 어느 순간에 문득 쌓여져서 보니까 우리 말고 모두가 청바지 뒷주머니에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뭔가 약간 기분이 나쁘거나 언짢은 상황이 발생만 하면 이거를 꺼내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우리 모두 네이마르 짱, 브라질 짱. 그렇지. 해줘야 돼. 그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굉장히 큰일이 날 수 있었던 좀 섬뜩한 기억이 있어요.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15위입니다. 또 남았는데요. 훌륭합니다. 허리호 씨. 정말 타이밍을 놓치질 않는군요. 자, 연간 8,5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프랑스 파리. 그리고 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파리로 대거 몰려드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눈보다 손이 빠르다는 소매치기들입니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자, 실제로 그들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2015년에는 소매치기에 질린 에펠탑의 직원들이 하루빨리 대책을 촉구하라며 파업을 벌일 정도였다고. 뭐 소매치기 사실 근데 원래 많았고 네. 몽마르트 팔찌단. 팔찌단 나 고전 당한 거. 수법이지. 세네갈 청년들한테 당했던. 감더니 뭐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코리아 월드컵 뭐 파이팅 뭐죠 하다가 뚝 자르더니 30유로 나가. 그래서 제가 이소룡 흉내를 내면서 맞짱을 때려 했다. 예, 그런 일화를 전해드린 바 있죠. 물론 그분들 지금 가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고전 수법이고요. 더 교묘해진 수법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인 부탁합니다. 사인 플리즈. 뭐 설문조사. 좋은 일에 한다, 뭐 서명운동. 네, 인권운동을 한다. 이런 아하. 식으로 이제 종이를 들이미는데 이때 이들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없는 거구나. 자, 지금 보시는 뭐 것처럼. 빼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자, 주머니에 손 들어갔네. 지금 클립보드에 이제 와. 사인지로 시야를 일단 가려버려요. 그런 채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지갑을 털어가는 수법인 겁니다. 대박이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 종이와 펜을 들고 다가온다 하면 무조건 노, 거부를 하시고 빨리 자리를 피하시고요. 자, 두 번째 수법입니다. 제가 표 대신 뽑아드릴게요. 할인되는 표로 끊어주겠다며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때 그대로 돈을 받아 비처럼 튀는 소매치기도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진화를 해서 진짜 표를 끊어주는 사기꾼도 있는데 하지만 사실 이 표는 어린이 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싸구나. 예, 싼 어린이 표를 끊어주고 차액을 그러니까 잔돈을 뽑아가는 소액 사기범인 거죠. 귀엽대. 만약 표를 살 때 헷갈리신다면 그냥 정식 안내 데스크에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만큼이나 소매치기가 너무 많아 소매치기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유럽 관광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로마인데요. 여기서 수법은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첫 번째 수법, 바로 오물투척인데요. 일부러 여행객의 가방이나 옷에 음식이나 커피를 흘려버린 뒤에 닦아주는 척하면서 가방을 들고 아니면 지갑을 빼가는 수법입니다. 대박. 자, 두 번째 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갑 좀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나 테르미니역 등 주요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가끔 경찰복을 입은 남자 두세 명이 접근해서 위조 달러 검문을 해야 되니 지갑 좀 보여주시죠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순수를 의심하지 않고 지갑이나 뭐 여권 등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이걸 검사하는 척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슬쩍 빼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찰이 검문할 경우에는 보통은 여권만 요구한다고 하니까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왜 진짜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지폐를 검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자,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13위 공개. 최악의 치안국에서 살아남는 법. 자, 여행객들 사이에서 이 나라를 두고 떠도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살해당한 사람이 무려 120명이다. 1년에 순직하는 경찰이 무려 200명이다. 세계 최악의 치안을 가진 나라라고 불리는 이곳. 바로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렇게 나빠요? 자, 인터넷상에 떠도는 괴담인 만큼 다소 과장된 면이 있겠지만요. 작년 남아공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강도 사건은 무려 18만 6,637건, 한국보다 무려 116배나 높은 수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히 관광객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강도 유형을 취재해봤는데요. 자, 남아공의 첫 번째 범죄 유형, 바로 공항 미행 강도입니다. 강도들은 공항에서부터요, 여행객의 복장, 짐의 규모를 보고 표적으로 삼은 뒤 자동차로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미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공항을 출발한 차량이 신호등에 정차한 순간, 그 순간에 후다닥 운전석으로 권총을 들이밀면서 위협을 한 뒤 짐을 몽땅 털어갑니다. 자, 그래서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할 때 같은 동선으로 계속해서 이때 따라오는 차가 있다면 일단 도착지를 호텔이 아닌 대사관이나 경찰서로 변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위험 지역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아공의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에서 가장 악명 높은 빈민가인 알렉산드라와 루데푸르트 지역, 그리고 남아공의 행정수도인 프레토리아의 서쪽에 위치한 프레토리아 웨스트는 남아공에서도 차량 강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동을 하실 때 이정표 또 내비게이션을 참조해 이 지역만큼은 꼭 피해 가실 수 있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남아공 관광청에 의하면 연말이면 성탄절 또 연말 휴가비 마련을 위한 강도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혹시 남아공 여행 출장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점도 더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12위 공개합니다. 싸다고 이곳에 묵지 마세요. 여러분, 저 오사카로 처음 자유여행 가는데요. 하룻밤에 10,000원인데 텔레비전도 있는 호텔 찾았어요. 일본에서 이 정도 숙소면 잘 잡은 거 맞죠? 혹시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니시나리구 아이린 지구라던데요. 거긴 안 돼!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오코노미야끼, 스시, 돈까스 뭐 이런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또 오래된 사찰이나 놀이공원 등 즐길 것도 많아서 특히 자유여행을 처음 떠나는 학생들이 주로 찾는 여행지 일본 오사카. 그런데 저렴한 숙소로 자유여행자들을 유혹하지만 정작 현지인들은 일본 속의 다른 세계라며 발도 들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사카의 신이마미야역 일대 아이린 지구인데요.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판기 음료수 가격도 최저가가 고작 30엔, 라멘은 100엔에서 200엔. 일본에서 가장 저렴한 물가를 자랑하지만요. 한편 이곳의 검은 이면은 일본에서 지난 50년간 24차례 폭동이 일어난 곳이라고 소개할 정도로요. 일본의 폭력 조직인 야쿠자들과 노숙자, 또 집 없이 떠도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동네라고 합니다. 와, 일본 오사카는 굉장히 한국인들을 많이 가는 데고 거기 교민도 많잖아요. 큰 도시기도 하고. 네, 큰 도시고. 근데 저런 지역이 있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아니 뭐 어쩌다 그렇게 슬럼가가 생긴 거예요? 60년대 부동산 붐이 일면서 건설 노동자들이 몰렸다가 90년대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면서요. 소위 노숙자촌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렇게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2009년에 현상금이 무려 1억 원이나 걸렸던 일본 희대의 살인마 이치하시 타츠야가 이곳에 숨어 살던 게 발각돼서요. 아이린 지구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무서운 동네로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곳을 이제 바꿀 계획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아이린 지구의 치안이며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노력 중인데요. 일본의 젊은 예술가들은 노숙자들을 돕거나 아이린 지구를 저렴하고 안전한 여행자들의 천국으로 바꾸겠다며 여러모로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